네, 안녕하십니까. 엑스메디 닥터 H입니다. 자, 오늘 헌팅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론을 쭉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아플 때 근육, 갈비뼈 손상, 심장 문제 한 번 더 짚고 역류성 위식도 질환, 그 위장관계, 소화기 계통의 문제들, 또 폐, 신경성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하고 이제 병원에 오는 것 중에서 흔한 것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먼저 근골격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슴이 아플 때 이런 근육이나 갈비뼈, 흉골이라고 하죠, 이 부분, 이런데 어떤 염증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대부분일까? 라기보다는 왜 이게 생길까? 근데 대부분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왜 자기도 모르는 외상, 어디 부딪혔을 때 생긴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또 사실은 바이러스 감염이라던가 어떤 감기 같은 거 내가 걸린 거 있잖아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한 반응에 의해서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자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갈비뼈 연골염, 쉽게 얘기하면 이쪽 부분에 우리 흉골이라고 하는 가슴 뼈와 갈비가 만나는 그 부분은 연골로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예요. 그리고 타박상, 어디 부딪혀서 멍든 거, 그리고 갈비 사이 막염, 요 갈비와 갈비 사이에도 막이 있는데 비닐 같은 막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이게 아픈 거야. 그리고 자, 근육통일 수도 있고요. 무리한 운동을 한다거나 뭐 어디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우리 대흉근 큰 가슴 근육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가슴이 아플 수 있고, 갈비뼈 골절 당연하겠죠. 외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외상이라는 거는 어디에 부딪히는 걸 얘기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자, 결국 이 얘기예요. 압통. 이런 근골격계에 의한 거래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실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당장 응급을 다투는 그런 질환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간발을 하냐면 어느 특정 부위에 누르기만 해도 압통이라고 해요. 압력을 줬을 때 통증이 생기는 거, 어디 줬을 때 막 아픈 거. 오케이? 자, 압통, 누르면 아픈 어떤 한 지점을 짚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염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심장이라던가 폐라던가 이런 문제는 어느 한 부분 딱 국한되기보다는 여러 군데가 우리하게 우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게 많고요. 이 경우에 또 소염 진통제 잘 들어요. 엔세디라 부르는 그 진통제 잘 들어서 사실은 표현이 좀 애매할 때는 진통제 한번 딱 줬는데 금방 좋아진다면 이거는 근골격계 문제일 수가 가능성이 높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자꾸 염증 그러는데 염증은 모기에 물렸을 때다. 이거 어디에 나온 거냐면요, 우리 제가 헬스케어 강의할 때 짚은 거예요. 염증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잡을까를 한다면, 모기에 물렸을 경우를 생각해봐라. 우리 모기에 물리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이 있으면서 아프다. 막 긁으면 아프잖아요. 그렇게 물린 상황을 생각해보라는 건데,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정상 반응이지만 이 자체로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염증이죠. 염증. 이렇게 쭉쭉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이거예요. 매우 흔하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플랭 시간에 다뤘던 심장 문제에 대해서 또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뭐냐면 이 심장 자체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확대 보면 그쵸, 그 부분에 기름기가 차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걸 얘기하죠. 아니, 좁아져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것 때문에 피가 잘 안 통해서 이쪽 부분은 영양분을 공급 못 받으니까 썩는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맞나? 목 조르는 거, 썩는 거, 목 조르는 거. 그렇죠? 그래서 협심증은 심장이 아프다 하는 그런 증상이고요. 일부만 이렇게 막혀도 협심증이 올 수 있어요. 정확히 하면 사실은 50% 이상 막혀야지 이렇게 증상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심장 문제로 가슴이 아프다는 거는 이미 뭔가 진행될 가능성, 좀 심하게 막힌 거라서 이런 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혀버려서 안 통한 걸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픈 양상은 쪼이듯이 아프고 식은땀 나고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얘는 우리가 운동하거나 참배람 셀 때 더 몸에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심장이 일을 하잖아요. 심장이 일을 하면은 근육은 일을 해야 되는데 공급받아야 되는데 얘가 막고 있으니까 얘는 더 아픈 거야. 그래서 운동하거나 찬바람을 쐬면은 에너지를 심장이 더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심해진다. 그리고 어지럽고 숨차고 식은땀 나고 계속 얘기했죠. 두근두근 되는 증상이 있으면 또 관련이 돼서, 자, 결국 뭐야? 괜찮아졌어도 검사가 필요하다. 심장 문제로 아프다면 검사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막 쪼여듯이 아프다가 심장 나다가 좀 쉬면 괜찮아졌어. 그래도 응급실을 가보는 게 좋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다시 운동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운동부와 심전도라고도 하는데, 운동하는 상황에서 심전도에 문제가 나타나는지, 혹은 피검사를 해서 심장이 이렇게 얘들이 파괴돼서 나오잖아. 저런 헬스케어 강의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될 거예요. 파괴해서 나오면 걔들을 검출할 수가 있잖아요. 심장 혈소 같은 거. 피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너무 의심되면 그냥 직접 들어가 보는 거예요, 혈관을.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초응급 상황이 오기 전에 아까 그 막혔던 부분을 막 긁어내고 그런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한 거, 역류성 위식도 질환. 쉽게 얘기하면,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식도에서 음식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는 소화시키려고 산을 분비하는데, 위에를 이게 딱 쪼는 상태에서 밑을 움직여서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좀 덜 움직인 거야. 딱 쪼여야 되는데, 딱 못 쪼여서 산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산이 식도에 있는 거를 손상을 줘요. 식도 세포들을. 그래서 아픈 거, 그게 우리가 위식도 질환, 역류 질환을 하는데요. 위하고 식도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슴 아픈 걸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다시는 얘는 우리가 타 들어간다. hurt burn. 타 들어가는 그런 센스라고, hurt burn sense. 우리가 타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 막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병원에 왔을 때, 나 타 들어가듯이 아픈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음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은 더 악화되거나 더 오히려 좋아지거나 그런 음식의 섭취와 관련된 통증의 양상을 띈다. 그래서 뭐 물을 마셨을 때 더 악화되기도 하고, 자세랑도 관계가 있겠죠. 이게 음식물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누웠을 때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얘 역시도 관련된 약물, 위산 억제 이런 걸 줘서 괜찮아지면 그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서 우리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의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하는 방식 일종이에요. 줘보고 반응이 확 오면 이거였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어떤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니까요.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습관의 교정, 약물 치료 말고도 생활습관의 교정이라던가, 다시 넘어가 생활습관의 교정, 짜게 먹지 말고 커피나 초콜릿이나 카페인 많이 들어간 거 그런 거 죽게 줄이고, 이런 어떤 생활습관의 교정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다음은 폐의 문제, 한 가지 문제. 이거는 기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풍선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 풍선인데 빵 뚫린 거야. 그래서 안에는 쪼그라들고 위에 막 공기들이 막 차는 상태. 그러면 이 부분만큼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그 부분이 이게 내가 좋아하는 표현 뭐야? 쫄리는 거. 쫄리는 거 때문에 요 녀석들이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 그게 기흉이고요. 이것도 빨리 응급질환에 속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폐렴. 폐염증이 있는 폐렴일 때 또 가슴이 아플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폐렴일 때는 우리가 기침, 발열 뭐 이렇게 동반되기 때문에 많이 알 수 있겠고, 이거 하나 더 알고 넘어갈게요. 기흉은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젊고 마르고 키 큰 남자, 키 큰 남자에 대해서 잘 발생하고요. 흡연자에 대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많고, 얘는 숨이 찬 게 동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홍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요인 때문에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 기침에 동반된 흉통,
어떤 흉통의 기전이다. 기침할 때마다 이 흉골이나 감이 막 자극하기 때문에 아픈 게 기전이다. 하나 들어두시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가슴이 아플 때 사실은 가장 응급적인 걸 제외하고 가장 흔한 거는 신경성이라고 해요. 많이 흔한 거는 신경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이거 나 정신병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과민 반응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꼭 그런 뜻이 아니라 똑같이 가슴이 아플 수 있는 요인인데 어떤 분들은 더 그거를 과민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과민하게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어떤 상황이나 예민한 상황에서 그게 가장 이제 흔하고 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화병이라는 말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논문에 등장하는 용어고요. 대부분이 어떤 불안 증세하고 동반이 되죠. 불안하고 이럴 때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불안해하면서 아프다고 막 바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질환을 감별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요. 빈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가슴이 아플 때는 근육, 갈비뼈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그거 함께 뭐라고? 그쵸? 신경성도 생각해야 되지만 어쨌든 소염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응급인 경우는 드물다. 두 번째, 가슴이 아플 때 심장 문제, 즉 협심증, 심근경색인 경우는 응급이다. 그렇죠? 응급이다. 엄밀히 얘기하면 요 녀석하고 기흉이라던가 그 녀석만, 사실 근데 폐나 기흉이나 이제 폐렴 같은 거는 기침 발을 동반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응급실로 가는데, 요 녀석의 경우는 가슴이 아픈 거 좀 참아보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쪼이듯이 아프면서 식은땀이 난다면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도 응급실로 반드시 가자. 이거 갖고 응급실 갔다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귀찮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별거 아닌 걸로 막 단순 감기로 뭐 하더라도 이 가슴이 아프다면서 쪼이듯 아프다면 오는 사람은 거의 최우선이에요. 응급실 최우선. 자, 쭉 듣고 넘어가면, 마르고 젊은 남자 흡연까지 한다면, 그리고 보다 아까 키 큰 남자, 기흉을 의심할 수 있고 기침할 때 아픈 것도 제법 흔하다. 기침 때문에 기침을 심하게 해서 아픈 그런 기전을 얘기했죠. 위식도에 염증이 있을 때도 가슴이 아플 수 있다. 아까 역류하는 그런 거에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의 것들을 제어할 수 있을 때, 신경성, 이게 사실상 가장 흔하다 했죠. 생각할 수 있으며 진료실에서 1, 2위를 다툰다. 흔히 화병이라고도 하는 그런 양상이고요. 제가 쿠킹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을 좀 융합하셔서 의견을 올려주셔도 되고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다른 강의를 준비한다거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